안녕하세요. 예, 즐거운 공법의 이유정입니다. 자, 이번 이제 동형 모의고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위 우리 모의고사. 여러분들이 이 모의고사는 풀어보시고 틀린 부분들이 있으면 꼭 오답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죠? 자,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41번입니다. 자, 광역계획권 및 광역도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제 물어볼 때 항상 여러분은 광역계획권을 물어보는 것인지 광역도시계획을 물어보는 건지 꼭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자, 1번.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에 걸쳐 있는 경우는 관할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광역계획권 지정이죠. 자, 우리 시도에 이렇게 걸치면 누가 광역계획권 지정해요? 광역계획권 지정은 국정과 도지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도에 걸치면 이때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지정권자 시도에 걸치면 국장이 지정한다. 자, 2번 시장군수는 기초조사를 실시해서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 현황을 3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해야 된다. 광역도시 수립할 때 기초조사 실시하죠. 그 기초조사 실시하면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하죠. 하면 이 부분은 몇 년마다 변동사항 확인해요. 3년이 아니라 5년마다 변동사항을 확인해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이를 광역도시 기초조사 정보체계에 반영해야 되죠. 자, 보시고. 그 다음 3번은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 수립권자가 지금 광역도시계획이잖아요. 광역도시 시장군수가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시도지사가 수립하면 국장의 승인, 그리고 시장군수가 수립하면 도지사의 승인.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 4번은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해야 한다. 자, 광역계획권이 아까 시도에 걸칠 때, 이렇게 시도 관할구에 걸칠 때는 국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했잖아요. 그러면 그 광역도시 수립은 국장이 수립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건지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는 건지 수립권자를 잘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5번은 도지사가 시장군수 요청으로 관할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 수립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자, 우리 시장군수가 요청합니다. 시장군수가 도지사님 같이 합시다. 자, 요청 나오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요청에 의해서 시장군수와 도지사가 공동 수립할 때 도지사는 국장한테 이 광역도시계획을 승인받아요? 안 받아요? 요청 나오면 승인 X, 요청 나오면 승인 X, 요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답이에요? 답은 5번이 답입니다. 자, 맞히셨어요? 자, 이렇게 보시고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 시험에서는 매년 하나씩은 출제가 됐으니까 꼭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42번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1번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자,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공청회는 뭐예요? 필수적 절차죠. 그래서 공청회는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개최하지 않을 수가 있다가 아니라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그래서 광역도시의 기본계획에서는 공청회는 생략 규정이 아닙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2번 기본계획 위반일로부터 5년 이내 토지 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토지 적성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맞나요? 자, 우리 기본계획 위반할 때, 즉 수립할 때 기초조사죠. 기초조사 내용에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이 포함되는데 몇 년 이내 실시됐다면, 5년 이내 실시됐다면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은 하지 않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는 2번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리고 3번입니다. 3년마다 관할구역의 기본계획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 자, 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고요? 3년이 아니라 5년마다. 그래서 기본계획 할 때 5년 숫자 2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더라. 그리고 4번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한 인구 7만의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우리
어디가 틀렸어요? 우리 기본계획을 생략할 수 있는 시군이 있었죠. 어디에요? 수도권에도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이 단어가 나와야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인구 10만 이하 시군이라도 수립해야 돼요. 그래서 수도권에도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10만 이하 시군. 10만 이하 시군이니까 7만원 시는 맞는데 요 부분이 틀렸죠? 예,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10만 이하 시군이 기본계획을 생략할 수 있어요. 예, 틀렸고. 그 다음에 5번은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 내용과 다르다. 그럴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바에 따른다. 자, 어디가 틀렸어요?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이 상충되면 뭐가? 광역도시계획 우선한다 그랬잖아요. 광역도시계획 우선한다. 광역과 기본이 다르면 광역도시 우선한다.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답은 2번이 답이죠. 자, 그 다음에 43번. 예,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관리계획은 입안하고 결정하는 절차 시험에 참 잘 나오니까 체크하시고. 1번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장이 직접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권자를 물어본 거죠. 원래는 6명이 하잖아요. 그런데 국장도 도의사도 할 수 있는데 국장이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 국가계획 나오면 그때는 누가? 국장이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더라. 그래서 국장이 국가계획 맞죠. 자, 2번. 입안권자가 용도 지역에 관한 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해당 지방의회 의견 듣는다. 관리계획 입안할 때 기초조사도 하고 주민 의견 청취도 하고 지방의회 일정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견도 들어요. 그런데 지방의회 의견을 모든 내용은 듣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사항은 듣는데 이 입안권자가 입안할 때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될 사항. 용도적, 자, 그죠? 이 용도적,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 지정 변경은 입안할 때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딱 키워드 용도적은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 바랍니다. 3번은 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절차로서 주민 의견 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은 우리가 계획의 기준, 광역기본관리 계획의 기준 그러면 국장이었죠. 근데 여기는 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을 물어본 게 아니라 관리계획 입안할 때 주민의 의견 청취하잖아요. 주민 의견 청취하죠. 이 의견 청취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해요. 관리계획 입안할 때 의견 청취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 기준은 뭘로 정한다고요? 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의견 청취에 관한 필요적 사항은 야, 니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라. 자, 요즘은 맞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자, 맞고. 4번 주민은 개발제한구역 변경에 대해서 입안권자에게 관리계획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자, 주민이 관리계획 입안할 때 입안권자에게 제한할 수 있는 내용 기지, 산대, 이입 꼭 기억하셔야죠.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변경 제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린벨트는 안 돼요. 예, 우리 개발제한구역 변경은 제한할 수 없습니다. 주민이 용도구역 중 제한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있죠? 기지, 산대, 입지규제 최소구역 변경은 제한할 수 있지만 그린벨트 좀 풀어주세요. 이거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주민은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렸죠. 없다. 개발제한구역 변경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체크를 딱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5번. 지구단위 계획을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네요. 자,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은 건축과 관련돼 있죠. 그래서 관리계획 입안 결정에서 지구단위 계획 나오면 답은 4번이고요. 지구단위 계획 나오면 뭐 생각하셔야 돼? 아, 요 놈은 건축과 관련된 사항이니까 예, 지구단위 계획은 심의를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하더라.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은 관리계획을 결정할 때 공동 심의를 합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 딱딱딱딱 정리를 잘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답은 여기는 4번이 답이겠죠? 자, 그 다음에 44번 용도 지역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옳은 것은 용도 지역. 자, 1번 관리 지역에 대한 세부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거음표율에 대해서는 보정관리지역에 규정 적용한다. 자,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예, 용도 미지정, 미세분 이거 있었죠. 자, 그러면 도관,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용도가 지정되지 않았을 때는 어디 규제를 받으라고 했어요? 가장 규제가 강한 지역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규제를 받죠. 그리고 도시적과 관리적은 또 세분이 되는데
예, 도시적이 세분이 안 됐어요. 그러면 어디 지역 받으라고 했어요? 도시적이 세분되지 않았다. 그러면 도시적은 주상 공록 나눠져야 되는데 세분되지 않으면 예, 도시적 중 제일 규제 강한 보전 녹지적. 자, 그리고 관리적은 보존 관리, 계획 관리, 생산 관리 나눠져야 되는데 관리적이 안 나눠졌대. 세분이 안 됐어요. 그러면 관리적이 세분이 안 되면 어느 지역의 행위자를 받아요? 관리적 중에 제일 규제 강한 보전 관리적의 규정을 적용한다. 보전 관리적에게 검표율, 용적률, 예, 그리고 예, 행위제한 적용한다라는 거 기억을 꼭 해주세요. 미지적 미세분에 대한 내용 시험에 참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자, 그래서 1번은 예, 맞는 지문입니다. 이렇게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을 본다. 이건 뭘 물어본 거예요? 얼른 딱 물어봤을 때 뭘 물어봤는지 얼른 캐치를 하셔야죠. 자, 용도적 지정 절차상의 특례잖아요. 자,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이 예, 지정되면 해당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으로 바뀌는 것은 제가 어디에서 그런다고 했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아니라 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면 그 지역은 더 이상 관리지역이 아니라 무슨 지역이요?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을 본다. 그래서 농림지역에 행위제한을 받아야 된다. 그죠? 그것은 농림적으로 행위제한을 받는 것은 예, 농업인들한테는 유리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되는 것은 어디에서 그런다고요? 관리지역에서 꼭 이거 기억하시고 관리지역의 특례. 자, 보시고 이 부분 틀렸고 3번은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필요한 지역은 일종 전용주거지역이다. 자, 우리 용도적의 종류 목적 물어볼 때 예,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은 어떻게 구분하셨어요? 전용주거지역은 예, only 주거잖아요. 그래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한다. 이게 이제 전용은 1종, 2종 두 개 있는데 양호한 주거.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 나눠지는데 일반주거지역은 예,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그랬죠. 편리한 주거죠. 그래서 우리는 용도적 전용 일반주거지역 나올 때 지정 목적 나올 때 예, 전량은 일편단심 이유종이다 그랬잖아요. 전량은 일편단심 이유종이다. 그래서 전용인지 일반인지 먼저 구분하시고 그러면 여기 보니까 저층주택 중심 이랬잖아요.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편조 그랬죠. 그러면 그것은 전용 주거지역이 아니라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양보나무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그러면 전용이지만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그러면 일반이잖아요.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은 어디겠어요? 그러면 일반 주거지역인데 저층주택 중심 그랬으니까 여기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일종. 저층은 1종, 중층은 2종, 중고층은 3종. 그래서 편조 나오면 일반 주거지역이고 저층주택 중심 그러면 여기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참고로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어떠했어요?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그러면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고 저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그러면 일종 일반 주거지역. 여기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대한 설명이죠. 예, 그 다음에 4번 환경을 제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 목적으로 필요한 지역은 예, 준공업적이다. 자, 우리 환경을 제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 목적 그러면 예, 뭐라고 그랬어요? 이 공업의 배치 목적 그러면 공업이라는 단어 나왔습니다. 그러면 준공업적이 아니라 무슨 지역? 예, 일반 공업지역이다. 그죠? 일반 공업지역. 참고로 준공업지역은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도 업무도 상업도 할 수 있는 지역이 준공업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경을 제해하지 않은 공업의 배치 목적 필요한 지역은 일반 공업지역이다. 이 두 개의 지정 목적 잘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5번은 공유수면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걸친 부분의 면적이 가장 큰 용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본다. 자, 공유수면 매립자는 특례죠. 바다가 육지가 됐는데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예, 특례가 인정되지 않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해야 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해야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한다.
자, 이 부분 기억하시고 매립 목적이 같으면 매립 준공인가일에 이웃 용도적으로 지정된 것을 보고 다르다거나 둘 이상의 지역에 이웃하고 걸치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더라. 기억을 해 놓으시 바랍니다. 답은 1번이 답이죠. 자, 체크합니다. 자, 그 다음에 45번. 자, 세분된 용도지구. 자, 용도지구 종류 기억하시고, 세분된 용도지구 정의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경관지구죠.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나눠지죠. 그 중에 시가지 경관지구는 어떻게 정리해요? 자, 시가지 나왔습니다. 지역 내 중심지 등 시가지 경관. 이 단어 나오면 그냥 시가지 경관지구 오케이 그래야죠. 시가지 경관을 보호, 유지,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은 시가지 경관지구 맞죠? 자, 그 다음에 이번 자연취락지구. 저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 나눠지죠. 근데 집단취락지구는 어디라고 했어요? 개발제한구역에 취락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 지정하는 게 집단취락지구죠. 그린벨트 취락 그러면 집단취락지구예요. 근데 이 자연취락지구는 어디였어요?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 녹관 농자의 취락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필요한 지구는 무슨 취락지구라요? 자연 취락지구다. 녹관 농자 취락. 그리고 개발 제한구역에 취락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필요한 지역은 집단 취락지구. 그리고 녹관 농자의 취락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필요한 지구는 자연 취락지구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자, 보호지구 그러면 역중생 그랬죠. 중학생이 역으로 간다, 그죠? 역사, 문화, 환경보지구, 중요시설물 보지구, 생태계 보지구 이렇게 나누지잖아요. 그러면 문화재, 전통, 사찰 등 역사 문화지구. 제가 그랬죠? 문화재, 전통, 사찰 나오면 뭐라고요? 그것은 중요시설물 보지구가 아니라 역사, 문화, 환경 보지구다. 중요시설물은 공항, 항만, 그리고 공용, 교정, 군사 이런 게 이제 중요시설물이고 문화재, 전통, 사찰 등 이것들은 중요시설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 문화, 환경보호지구다. 이렇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3번이 틀렸죠. 여기는 이 부분 틀렸고. 그 다음에 특정용도 제한지구. 자,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주거, 교육, 주거, 교육, 그리고 청소년 보호. 그러면 주거, 교육,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이 특정 시설이 들어서는, 즉 입지가 제한돼야겠어요, 완화돼야겠어요? 주거하고 교육, 청소년 보호하려면 특정 시설, 유해시설 등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뭐라고요? 특정 용도 제한지구. 특정 시설 입지 제한. 그러면 특정 용도 제한지구. 이렇게 체크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우리 개발진흥지구는 주상관 복특 이렇게 나오죠.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 특정개발진흥지구. 그러면 주거, 공업, 유통, 물류 및 관광휴양 등 2 이상의 기능을 2개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 나왔잖아요. 개발 나왔으니까. 그러면 2개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한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복합개발진흥지구 나오겠죠. 복합개발진흥. 2개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복합개발진흥지구 체크합니다. 여기서는 답은 3번이 틀렸죠. 그래서 용도지구, 그리고 용도지구의 종류 3분, 그리고 지정 목적 잘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 나오면 틀려서는 안 되겠죠? 자, 보시고 46번입니다. 46번은 종합형의 문제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행위제한. 행위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그리고 조례는 제외합니다. 자, 1번. 고도지구 나왔습니다. 용도지구죠. 자, 고도지구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당의 용도지구에서 정한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자, 고도지구 나오면 뭐 나와야 돼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 아니라 고도지구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이 관리계획으로, 처음에 고도지구 관리계획 정하잖아요. 그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해요, 미달해요? 초과합니다. 여기를 미달 나오면 안 돼요. 관리계획으로 정한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그래서 고도지구 나오면 관리계획으로 이렇게 체크를 딱 하시기 바랍니다. 그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적 중 자연공원구역에서 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다. 원래 자연환경 보전적은 우리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이런 거 할 수 있다라고 굉장히 엄격한 규제를 하죠. 그런데 자연환경 보전적 안에 이런 지역에서는 자연환경 보전적에 일반적 제한 받지 말고 개별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아라.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적 안에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이 이렇게 딱 지정돼 있으면 자연환경 보전적 안에 공원구역이 딱 지정돼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때는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행위제한을 받아라.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적 안에 제 애인이 산다고 그랬죠? 예, 애인 이름이 김혜수 아니고 누구라고 그랬어요? 자수문해수 그랬잖아요. 자연환경 보전적 안에 여기에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면 이때는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행위제한 받고 반드시 자연환경 보전적 안에서 그래요. 또 상수원보호구역이 있으면 수도법에 의하고 또 여기 문화재 보호구역이 있으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고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면 해양 생태계 보호 및 관련 법률에 의하고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면 수산자원 관리법에 의한다.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적 안에 개별법에 적용을 받는 것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적에 자연공원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면 거기는 자연공원법에 의한다. 2번이 맞는 문장이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자연취락지구입니다. 자연취락지구에서는 5층 이하의 범위에서 관광휴게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자, 우리 자연취락지구의 행위자는 우리 법 대통령령 시행령에서 자연취락지구에서 이런 거 할 수 있다라고 쭉 규제하고 있죠. 자, 그러면 자연취락지구에서 꼭 기억할 것은 몇 층 이하예요? 5층 이하가 아니라 4층 이하, 자연취락지구는 4층 이하로 재야 된다. 그래서 4층 이하 범위에서 우리 이 국토계획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는 그 4층 이하의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고 1종 근린생활 설치할 수 있고 2종 근린생활 설치할 수 있고 창고시설 설치할 수 있고 동물, 식물 관련시설 설치할 수 있고 그리고 방송통신시설도 설치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이런 시설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 군사시설도 설치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4층이 하니까 틀렸죠. 5층이 하니까 4층이 할 수 있고. 그리고 관광휴게시설 설치할 수 있을까요? 예, 관광휴게시설은 설치할 수 없죠. 그래서 자연취락지구 나오면 일단 여러분은 먼저 생각할 것은 뒤에 이제 요거까지 외우면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예, 자연취락지구는 4층 이하다라는 걸 먼저 기억을 해 놓으셔요. 그러면 문제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틀렸고. 그 다음 4번 시가조정구역입니다. 원래 시가조정구역은 난개발 방지하기위해서 일정 기간 개발행위 하지 마세요라고 개발행위 금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가조정구역 안에 개발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인데 그 시가조정구역에서 모든 개발행위가 다 금지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그 안에서 농림어업용시설은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나요? 시가조정구역은 원래 금지지만 이런 거 할 수 있다. 그중에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 중에 농림어업용시설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허가 받아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농림어업용시설은 허가 받아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 전용주거적에서는 독서실과 일반 음점은 건축할 수 있다. 자, 전용주거적 그리고 일반 주거적 조례 고려하지 않습니다. 전용 2개, 일반 3개 있죠. 이거 꼭 기억할 것은 전용과 일반 주거적에서는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2종 근린생활시설은 설치할 수 없어요. 1종 근린생활시설은 전용과 일반주에 설치할 수 있지만 2종 근생은 안 돼요. 그러니까 독서실하고 일반 음점은 2종 근린생활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설치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겠죠. 여기는 2종 근생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답은 여기는 2번이 맞는 문장입니다. 자, 보시고 47번 공동구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이 아닌 것은 이거 좀 공동구 우리 공부 많이 했어요. 공동구가 설치되면 공동구 안에 수용될 시설은 반드시 공동구에 수용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다음 몇 번입니까? 공동구가 설치되면 무엇은 공동구 여기 있는 하수도관과 가스관은 원래 하수도 더러운 것은 공동관에 여는 시설 아니에요. 가스관 위험하니까 여는 시설 아니죠. 근데 하가도 공동관 설치된 지역에서는 수용할 수 있대. 할 수 있는데 수용하려면 공동구 협의 심의 거쳐서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하수도관과 가스관은 의무적 수용 시설이 아니에요. 근데 참고로
전선이라든지 통신선로라든지 수도관이라든지 또 중수도관이라든지 열수송관이라든지 쓰레기 수송관 이런 것들은 공동구가 설치되면 반드시 공동구에 수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가는 공동구 반드시 수용되는 시설 아니다. 기억하시고 하가. 그럼 답은 여기는 4번이 답이겠죠? 자, 보시고 그 다음에 48번. 기반설의 종류와 해당 설의 연결로 틀린 것은 나왔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참 우리 국토계획법 용어 파트에서 자주 나오는 파트죠. 그리고 우리 기반설 46개가 있는데 그걸 7개로 나눠놨잖아요. 이거 나누는 거 잘 체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틀린 것은 나왔는데 교통시설, 주차장. 주차장은 교통시설입니까? 아닙니까? 그죠? 주차장은 교통시설로 분류되죠. 그래서 주차장이란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공항이나 항만. 근데 틀리기 쉬운 것 체크를 해보면 차량 검사시설은 기반시설이고 그리고 교통시설에 해당되죠. 그런데 이제는 또 교통시설에 포함되어 면허시설. 그래서 혹시 면허시설 나오면 이것도 교통시설이다.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도 교통시설이죠. 자, 맞고. 그 다음 2번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송통신시설. 여러분 방송통신시설은 공공문화체육시설이에요? 아니에요? 방송통신시설은 공공문화체육시설 아니고 무슨 시설이요? 유통공급시설이잖아요. 유통. 그래서 유통공급시설에는 유통 나오니까 유통시설 나오고 공급이 뭐예요? 전기, 수도, 가스, 통신 이런 것들은 다 유통공급시설입니다. 참고로 유통공급시설에 해당되는 게 방송통신시설도 있지만 또 우리 시장이 있죠. 시장이 있고 그리고 또 전기, 수도, 가스 등을 공동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지하시설물을 뭐라고 그랬어요? 공동구. 이런 것들은 유통공급시설에 해당되는 거예요. 유통공급시설에 해당된다. 그러면 공공문화체육시설은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좀 럭셔리하다.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그리고 연구시설 이런 것들은 공공문화체육시설. 그리고 방송통신은 유통공급시설. 답은 여기는 틀린 것은 그랬으니까 2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방제시설. 방제시설은 죄를 대비하기 위한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하천이라든지 흐름을 담아두는 유수지라든지 그리고 저수지라든지 이런 시설은 무슨 시설요? 방제시설이다. 보시고 공간시설. 답을 4번에 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공간시설. 제가 공간시설 그러면 뭐 생각하시라고 했어요? 휴식 공간 생각하라고 그랬죠. 어디 가서 여러분 휴식이에요? 공원, 광장, 녹지, 그리고 유원지도 공간시설입니다. 그리고 공공공지. 공공공지가 뭐였어요? 쉼터라고 그랬잖아요. 건축법으로 말하면 공개공지하고 같은 개념이죠. 근데 공개공지는 건축주가 설치하잖아요. 근데 공공공지는 이것은 기반시설이다. 공간시설 맞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환경기초시설은 5개 꼭 외워주시라고 했죠. 어떻게 외웠어요? 하, 수, 빗물. 하수, 빗물. 그래서 폐차장,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하수도, 이 수는 수질 오염 방지 시설, 더러운 거 처리하는 게 환경 기초시설이니까. 그리고 빗물 저장 및 이용 시설. 이런 것들은 환경 기초 시설에 해당된다. 이런 틀린 것 정리를 해 놓으시 바랍니다. 답은 2번이 답이겠죠? 자, 보시고. 그 다음에 49.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 매수 청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우리 시설이 결정됐는데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사주세요라는 게 매수 청구 제도죠. 자, 그러면 옳은 것은 나왔는데요.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사달라고 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10년 이내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는 있었대. 그런데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대. 시행자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실시계획 작성하고 아직 사업은 시행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게 10년이 지났대요. 자, 그러면 매수청구권 인정되나요? 자, 꼭 기억할 것.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판단 기준은 실시계획 인가입니다. 이 실시계획 인가가 있었으면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도 그래도 그게 10년이 경과돼도 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 판단 기준은 실시계획 인가다.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가 있으면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도
매수 청구권이 인정된다 그러면 안 돼요. 시식에 인가 나오면 매수 청구할 수 없다. 이것도 기억을 딱 해 놓으시 바랍니다. 틀렸고. 자, 2번 매수무자가 매수하기로 매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2년 이내 매수하여야 한다. 2년 이내 매수해야 된다. 자, 우리 10년 이내 이 사업 시행되자면 지목이 대인 토지자가 사달라고 매수 청구하면 여기서 주의할 것은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수가 하기로 결정해서 매수를 하는 매수 기한을 말하는 것인지 조심합니다. 여기는 이제 매수하기로 결정했잖아요. 그럼 몇 년 이내 매수해야 돼요? 2년 이내 매수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조심할 것은 문제를 물어볼 때 매수 여부 결정. 매수 청구를 했는데 매수를 할 거냐 말 거냐. 매수 여부 결정은 6개월 이내 하고 그리고 매수하기로 결정했으면 몇 년 이내 매수해야 된다고요? 2년 이내 매수해야 된다. 매수 기한은 2년입니다. 6월 2년, 6월 2년. 요 부분들.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매수하기로 결정했으니까 매수 기한은 2년 이내 해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는 2번 지문이 맞는 지문이다. 이렇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3번 매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매수 청구를 한 토지 소유자는 개발행위 허가받아서 다세대 주택을 3층 이하의 규모로 설치할 수 있다. 매수 청구를 했는데 매수하지 않기로 했대. 아까 6개월 이내 매수 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매수하지 않기로 했대. 그러면 우리 법에서는 매수 청구를 한 토지자는 개발행위 허가받아서 다세 주택 지을 수 있나요? 다세 주택은 공동주택인데 안 되죠. 자, 뭐 할 수 있어요?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잖아요. 단독주택. 그죠?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을 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우리 건축법 시행령에는 단독주택에는 단독도 있고 다중주택도 있고 다가구 공간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허가받아서 지을 수 있는 단독주택은 좁은 의미의 단독주택, 우리 집만 되지 단독주택이라도 다중주택이니 다가구 주택이니 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세주택, 공동주택도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3층 이하의 단독주택 지을 수 있다. 단독주택, 다세주택 이런 것 공동주택은 설치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가 틀렸고 단독주택이라도 우리 집만 되더라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4번은 매수무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도시군계획 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매수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자, 우리 장기밀집행시설부지에 도시군계획 시설 채권이 있잖아요. 근데 어디가 틀렸습니까? 매수무자가 국가가 아니라 지자체죠. 지자체일 때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고 그러면 일정한 경우 채권을 발행할 수 있죠. 그래서 장기밀집행시설부지에서 도시군계획 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지방자치단체가 매수무자일 때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합니다. 지자체일 때 채권 발행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국가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비업무용 토지네요. 비업무용 토지. 자, 그러면 비업무용 토지입니다. 자, 비업무용 토지인데 자, 요 부분 자 보시면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 대금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수무자는 그 채권,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채권을 발행할 지급할 수 있다. 나왔죠? 자, 우리 사달라고 매수 청구한 대상 토지가 부재부동산 비업무용 토지대. 그럴 때는 매수 대금이 얼마를 초과할 때요? 2천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이 초과될 때 초과 분해돼서 채권 발행할 수 있어요. 얼마를 초과할 때요? 3천만 원을 초과할 때 초과 분해에 대해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하시고 3천 초과될 때 초과분만 자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2번이 답이고요. 장기밀집행시설부지 매수 청구도 잘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50번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나왔습니다. 지구 나오면 개발 연상하셔야죠. 이게 관광특구입니다. 관광특구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관광특구 이 지역에 전부에다 지정할 수 있고 일부 지정할 수 있죠. 여기서 조심할 것은 할 수 있다 이래야지
지정하여야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지역이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관광특구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맞고. 2번 도시적 외지역에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될 수 있어요? 없어요? 도시적 외지역에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죠. 계획관리지역이 일정하면, 개발진흥지 일정하면 지정할 수 있어요. 맞고. 그 다음에 3번 도시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거원표율 200% 이내에서 거원표율 완화 중요하시다.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되고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지구단위 계획대로 개발 행위를 하니까 이쁘죠. 이쁘니까 우리는 건축 기준 완화해 주잖아요. 근데 완화해 주는데 도시적과 도시적 외지역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서 개발 행위를 하면 도시적이든 도시가 아닌 지역이든 다 건축 기준이 완화될 수 있는 게 내용도 쭉 나오는데, 근데 이제 기억할 것은 도시든 도시가 아니든 해당 용도지역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거원표율 용적률이 완화되는 맥스는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자, 거원표율은 해당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거원표율은 얼마 이내요? 200%가 아니라 150% 이내에서 완화하죠. 거원표율은 150, 그리고 용적률은 200%. 그래서 거원표율하고 용적률 헷갈리면 안 돼요. 150이란 1.5배를 완화할 수 있고 200%라는 것은 2배를 완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거원표율 150% 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용적률은 200%, 그게 맥스입니다. 200% 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3번이 틀렸죠? 네, 틀렸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형태, 색채에 관한 계획도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으로 포함할 수 있다. 즉,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지구단위 계획은 건축과 관련된 오밀조밀한 거라고 그랬죠. 배치, 형태, 색채 이런 것들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는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반드시 배치, 형태, 색채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이것은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때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될 내용은 뭐예요? 우리 기용이 그랬죠.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용도 제한, 그리고 거원표율, 용적률, 건축 높이, 최고, 최저 한도 간 사항은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때 반드시 포함될 사항이고, 배치 형태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여기를 문제를 물어볼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내용이냐 아니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이냐, 그것만 잘 구분하시면 돼요. 자, 여기는 배치 형태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맞는 문장이고, 그 다음에 5번은 뭐 물어봤냐면요. 주민이 제한할 수 있느냐? 지구단위 계획구역 계획 제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민은 제한할 수 있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계획 지정해 주세요. 계획 수립해 주세요. 제한할 수 있어요. 자, 지구단위 계획 정리하시고. 답은 3번이 답이네요. 자, 그 다음에 51번. 개발행위입니다.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나왔습니다. 1번.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사업 면적을 5%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경우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이 개발이 허가 받았어요. 근데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할 거예요. 변경할 때 똑같이 허가를 받아야 되죠. 하지만 경미한 변경은 변경합니다라고 통지만 해주면 되죠. 그러면 허가 받은 사업 면적을 5%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것은 경미합니까? 경미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죠? 커지는 건 경미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여기는 확대가 아니라 축소가 경미입니다. 그래서 5% 범위 내에서 축소하는 행위나, 그리고 또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행위는 경미한 행위죠. 그러나 커지는 것은 5%라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확대하는 경우 받지 않는다. 이게 얘기가 틀렸습니다. 1번이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로 이용하기 위해서 분할한대요. 자, 공공용지. 공공용지면 좋은 일이잖아요.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공공용지는 분할할 때 허가 안 받아도 된다. 이래 보시고. 그 다음에 3번은 1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네. 쌓아놓는다. 적치죠, 적치. 근데 어디에서 물건을 쌓아둘 때는 쌓아두기 전에 허가를 받으라고 했어요. 녹지적, 그리고 관리적, 자연환경 보전적에서 이렇게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할 때는 허가 받아야죠. 녹지적, 관리적, 자연환경 보전, 녹관작. 그러나 농림지역은요. 농림지역은 농사질 땅이니까 농림지역에서는 1월 이상 물건을 쌓아둘 때 허가를 받는다.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자연환경 보전적이죠. 자, 자연환경 보전적. 이게 자연환경 보전이니까 1월 이상 쌓아둘 때는 허가 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자,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녹지지역에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자, 우리 시골에 있는 비닐하우스, 녹지나 관리나 농림지역에서 이런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는 허가 안 받고 설치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요걸 조심하셔야 돼요. 육상오리 양식장용. 육상오리 양식장용 비닐하우스는 허가 받아야 됩니다. 이게 요거 빠지면 그냥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는 허가 없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거 없이 그냥 녹지지역에서 육상오리 양식장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허가 없이 한다 그러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5번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을 수반한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개발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여기서 보실 것은 형질 변경인데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원칙은 허가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목 변경이 수반되면 받아야죠. 예를 들면 잡종지를 경작을 위해서 전이나 답으로 이렇게 지목 변경을 할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경작을 위한 이한 경우라도 지목 변경이 이렇게 수반되잖아요. 그럴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은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경작은 허가 대상이에요. 이렇게 경작이 지목 변경이 수반되면. 그러나 단 무엇은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 전을 답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전답 사이에 지목을 변경할 때는 그때는 그것은 안 받아도 된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이에요.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은 허가 안 받는다. 기억하시고. 그러나 전답 사이에 이 부분이 빠지면 이건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 함정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52번 개발밀도관리구역 국토기획법의 개발밀도관리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자, 1번 시정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도의사의 승인을 받는다. 우리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관할구역이 장이 지정하잖아요. 그럴 때 시정군수가 지정할 때 도의사한테 승인 받아요? 안 받아요? 승인 안 받습니다. 그냥 자기가 지정할 때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공부에다 고시하면 되지 승인 없어요. 그래서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승인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번 향후 2년 이내 당해 지역의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을 30% 이상 초과할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기준 나오면 다 뭐라고 했어요? 2년 20, 그죠? 2년 20. 그래서 향후 3년이 아니라 2년 이내 학생 수가 증가해서 학교 수용 능력을 얼마요? 20% 이상 초과할 예상되는데 이런 기반 설치가 곤란하면 지정하죠. 그래서 여기는 2년 20 기억하시고 개발 밀도가 높으니까 규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법에는 거원별 용적률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강화한다. 그런데 우리 시행령에서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 지정된 지역에서는 당의 용도지역에 정되는 뭐예요? 거원표율이 아니라 용적률이죠. 용적률. 그래서 이 올라가는 공간적 가치를 못 짓게 하겠다. 용적률이죠. 용적률 최대한도 몇 퍼센트? 50%의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강화합니다. 나야죠. 그래서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법 시행령에서는 거원표율 최대한도 50% 강화 규정이 없고 용적률 최대한도 50% 범위에서 강화한다. 이거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4번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 변경하고자 할 때는 미리 주민 의견 청취한다. 자, 선생님이 그랬죠?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도 주민 의견 청취 있고 뒤에 나오는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있지만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요놈은 주민의 의견 청취가 없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민의 의견 청취 규정이 없다. 그 부분은 체크하시고 주민의 의견 청취 없어요. 그 다음에 5번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국장이 정한다.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거 나왔네. 기준 나왔어. 기준 나오면 국장이 정한다. 기준 나오면 국장이 정한다. 기준 나오면 국장이 정한다. 이렇게 체크하셔야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옳은 것은 답은 5번만 맞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해 봅니다. 자, 좀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